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낮 동안 잠시 그쳤다가 저녁부터 다시 시작돼 주말인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50mm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익산 26도 등 24도에서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휴일인 모레는 비 소식 없이 구름이 많겠고 그 뒤에는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돈만 내면 누구나 받아주는 해외 가짜 학회에 전북대 교수와 연구원 48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짜 학회 참가 실적도 연구 성과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가가 지급한 연구비를 자신의 연구 성과를 부풀리는 데 썼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세계 과학기술공학학회, 이른바 와셋으로 불리는 국제학회입니다. 2010년에 설립된 이 학회는 세계 유명 관광도시를 돌며 학술 발표회를 열고 있습니다. 하지만 70만 원의 참가비만 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가짜 학회입니다. 또 다른 가짜 학회인 오믹스는 지난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허위 정보로 연구자를 기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같은 가짜 학회에 전북대 교수와 연구원 48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가운데 2번 참가자는 6명, 3번 이상 참석한 교수도 2명이나 됐습니다. 전국 230여 개 대학 가운데 5번째로 참가 교수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참가비와 항공료, 체류 비용 등으로 한 사람당 수백만 원씩 사용된 돈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비라는 겁니다. 자기가 국가로부터 수주한 연구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비라는 것은 또 기업체나 산업체에서 수주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들을 가지고 간 겁니다. 교수들이 가짜 학회 참석에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구 성과 때문입니다. 교수 개인의 승진이나 연봉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국제학술대회를 많이 참가한 경우 자신의 학술 활동이나 경력에 좋게 보이는 걸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연구비를 부정 사용했을 경우 환수 조치하고 외유성 출장 등 연구윤리 부정 등이 적발될 경우 징계 조치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군산 장자도에 있는 옛 발전소 부지를 놓고 한전이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한전의 발전소 부지 공개 매각 추진에 난개발을 우려한 군산시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섬 주민의 전력 공급을 위해 28년 전에 세운 발전소입니다. 지난 2004년 정부의 도서지역 자가발전소의 효율적인 운영 방침에 따라 소유권이 무상으로 한전에 넘어갔습니다. 7년 전부터는 육지에서 직접 전기가 공급돼 가동을 않고 있습니다. 한전이 발전소 부지를 팔기 위해 공개 입찰을 추진하면서 군산시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지 면적만 2,400제곱미터로 장자도 건물 면적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데 매각으로 상업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투자를 위해서 여기 공공시설 관계없이 자기들 이익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관광사업은 사실상 저 멀리로 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관광객 차량이 급증해 주차장 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수의계약을 통한 소유권 이전을 바라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그 한전 측에다가 지금 그 무상 양도를 한 땅인데 지금 뭐 용도 폐지가 된 상태에서 다시 이제 저희가 군산시 어떤 그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군산시에서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매입을 할 수 있게. 그러나 한국전력공사는 규정을 이유로 공개 입찰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지금 계약 삼입 규칙에 따른 계약 담당자는 공개 입찰로 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지금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소 부지 매각을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공기업인 한전이 지역 정서와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활로를 찾아보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앞서 마을 주민들이 중심이 돼 전통 건축물 거리를 보존하는 일본 가나자와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전주 한옥마을의 활로도 주민들의 마을 자치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보도에 하원호 기자입니다. 가나자와의 히가시차야가이가 국가 중요 전통적 건축물군 보존지구로 지정되자 2003년 지역 주민들은 히가시차야가이의 문화를 지키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건물주를 중심으로 126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얻어 마을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お茶屋さんとその芸妓さんを守りながらですね、やっぱり一生の間残していくような町づくりにしたいと。 가나자와 씨는 이 모임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힘을 실어줬습니다. これはあくまで住民が自らこうやりたいっていうのがあって作っていく仕組みなので、自分自身の意思で。そうです。市がこういう規制かけなさいって言ってるわけでは決してないので。 마을 협약에는 구속력이 없지만 마을 주민들이 협약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써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私はお金儲けたいからそれしたいって一人だけがやっちゃったらその町って守れないんですよ。だからやっぱり協力するっていうこと大事です。 전주 한옥마을에선 어진 포럼 같은 마을 자치 모임이 2015년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광객이 와서 정말 만족할 만한 그런 서비스 친절, 그리고 주변 환경 정리 이런 것을 스스로 우리가 그거를 해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주민 자치 모임이 뿌리를 내리려면 먼저 전주 한옥마을의 미래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전주시하고 그다음에 상인들,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하고 전주 한옥마을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봅니다.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상인들의 창의성을 살리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민관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해 사업을 기획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시도돼야 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일본 기업인 도레이사가 새만금 공장의 생산 설비를 추가로 짓습니다. 최대 1,000억 원을 투자하는데 침체된 전북 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일본 도레이사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지은 군산공장입니다. 가볍고 열에 강해 자동차와 전자부품 등에 쓰이는 첨단 소재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도레이 군산공장은 새만금 최초의 외국 투자 기업으로 지난 2016년 7월부터 가동됐습니다. 도레이사가 2년여 만에 추가 투자에 나섭니다. 올해부터 2021년 5월까지 800억 원에서 1,000억 원가량을 들여 생산 시설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도레이사는 당초 계획보다 늦었지만 지역 산업 발전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고 있다면서 전라북도를 직접 찾아와 투자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전라북도 군산시および千万組工業団地の発展に貢献するように今後も努力し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전라북도는 현재 고용 인원이 170명으로 증설 투자로 200명의 추가 고용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레이사의 성공을 모멘텀으로 해서 어떤 새만금 산업단지 지역, 군산 지역의 기업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외국계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에 잇따른 폐쇄로 가라앉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이 시대 최고 명장 명인들의 솜씨와 몸짓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대한민국 무형문화재 대전이 전주에서 개막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신명나는 풍물 장단에 맞춰 마을의 상징 용기가 들어섭니다. 장정들은 자신의 키보다 몇 곱절이나 높은 깃발을 자유자재로 펄럭이며 기량을 겨룹니다. 쇠칼이 노수에 닿을 때마다 전통 그릇 유기의 고운 빛깔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유기가 다른 그릇에 비해서 보온 효과하고 보냉 효과가 상당히 뛰어나고 더불어 항균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시대 최고 명인 명장들의 작품과 공연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무형문화재 대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정말 귀하게 한자리에서 즐기실 수 있는 자리라 모두 와서
대대손손 그 주제 그대로 우리의 그 유산을 이어가시는 분들과 함께 이 좋은 가을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자들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제가 학교 장구 사물부인데 여기에서 따르게 이거 묶고 서서 배우니까 재밌었고 신기했고. 무형문화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에서 해마다 전국 규모의 행사가 열린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자산을 바탕으로 우리 시민들, 국민들도 행복하고 또 전주가 글로벌 문화도시로 성장하는 중요한 핵심 축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전통문화재 대전의 공연 체험 행사는 오는 16일까지, 전시는 30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립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주수목원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수목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식물만 3,600종에 이르는데요. 이곳에서 다양한 정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박람회가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마주보고 있는 무궁화와 모란꽃을 고속도로가 이어주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바라는 작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바라보니 잔디와 자갈 그리고 꽃밭이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정원의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치유의 공간인 정원. 다양한 정원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2018 정원 박람회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유일한 수목원인 전주 수목원에서 개막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오는 21일까지 초청작가와 대학생 등이 조성한 21개의 정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원을 만들어가지고 조성해 놓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고요. 공간을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전주 수목원이 전라북도 도민과 시민들의 더 큰 사랑을 받고 저희 도로공사도 사회적 가치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와 함께 행사장에서는 도로공사 50주년 기념 사진전과 전북학생 사생대회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가 펼쳐집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김제시가 통신업체와 정보통신 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오늘 개막해 모레까지 장수군 의암공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2,500명이 한데 모여 장수 한우고기를 맛볼 수 있고 사과 샐러드 만들기를 비롯한 64개의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한우로 전하는 사랑, 사과로 건네는 향기 슬로건 아래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청정장수 농축산물 체험에 흠뻑 빠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으며 모든 관람객이 웰빙 오감 만족 축제가 되길 기대합니다. 부안 누에타운 곤충탐사과학관이 오는 18일부터 내년 4월까지 적도의 곤충기획전을 엽니다. 이번 기획전은 생명의 보고로 알려진 적도 근처 한림문 국립공원에서 다양한 곤충을 촬영하고 수집했습니다. 특이한 곤충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이곳에 오셔서 적도의 곤충과 함께 즐거움을 만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가 SK텔레콤 서부본부, SK브로드밴드 서부본부와 정보통신 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제시는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통신관로와 통신줄을 공동 사용하게 돼 정보통신 비용을 줄이고 중복시설에 따른 도시미관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이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균형발전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순창군은 지역연계 발효식품 육성사업과 한국형 유용균주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발효의 고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전북혁신도시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부산 경제살리기 시민연대에 이어 부산상공회의소도 성명을 내고 지난 2009년 부산이 해양파생 금융중심지로 지정됐지만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며 물적, 인적 자원을 집중해야 하는 금융산업의 특성상 전북혁신도시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올 연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만큼 전북 정치권과 협조해 금융중심지 지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만 12세까지입니다. 노인의 경우 혼잡을 피하기 위해 만 75세 이상은 다음 달 2일부터, 만 65세 이상은 다음 달 11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전라북도는 접종 2주 뒤부터 예방 효과가 나타난다며 대상자들은 가능하면 11월까지 접종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